이런 건 걱정이네요. 방금 전에 그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결과가 이제 월요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월요일 오전 10시에 잡혔습니다. 한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첫 될까요?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도 머지않아 판단이 나오겠구나. 이게 지금 사실 한덕수 이번 탄핵 안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핵심은 저거예요. 핵심. 비상국무회의 때 윤석열의 이런 내란을 그러니까 내란이죠. 계엄의 출발이 이제 내란의 출발이 계엄이니까 묵인 방조 있습니다. 그 내용. 묵인 방조 그리고 공조라고 그랬나? 제가 이 정확한 표현을 어쨌든 방조 묵인 방조 그리고 공모가 들어가 있다. 방조. 이게 만약에 어떻게 그 판단이 되느냐인데 사실은 이제 한덕수는 줄창 자기는 반대했다, 만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 기각돼서 그 총리로 돌아오고 대통령 대행을 다시 맡게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한덕수가 아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비상국무회의의 성격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이 나올 거거든요. 그 만약에 비상국무회의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요거는 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그러면 바로 윤석열 판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거 체크해야겠네요. 비상국무회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덕수는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 또 하나의 쟁점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그 192석으로 통과시켰어요. 그 이 한덕수 탄핵안을. 근데 국민의힘 주장은 대통령 대행이니까 200석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 계속 있었죠. 근데 192석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냐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래서 192석으로 통과시킨 것은 무효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탄핵과 결부지어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 최상목이 대행된 거는 이거는 무효고 따라서 최상목이가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가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변호인들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최상목이 했던 모든 판단과 결정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 되는데 거부권 9개.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당장 그 헌법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심판하는 건데 그거를 무효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판단은 우리 좀 많은 시민들이 조바심 치죠. 이거 잠도 못 자고 그렇긴 한데 그날의 그 비상국무회의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뒤부터는 좀 마음 놓고 이 상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나오냐. 사실은 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 이제 기각은 됐지만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만장일치로 모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탄핵 소추권이 이거 권한남용이 아니다. 그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주장이었던 거 야당이 줄태넥하고 예산도 깎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경고용으로 했어요. 계몽령을 내릴 수밖에 계몽령 없었다. 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절절한 그걸 헌재가 뭔 소리야. 국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해준 거고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내란 동조 공모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겠다. 한덕수는 돌아올 겁니다. 이제 기각이 될 건데 다만 그 비상국무회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이게 주목돼야 한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한덕수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선입선출 이거를 당연한 거 왜 9번인 한덕수를 먼저 하냐 8번인 윤석열 먼저 해야지 이렇게 지금 다들 또 화를 내고 계신데 중요한 점이 있네요. 그래도 먼저 이제 되는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한덕수 선고를 먼저 땡길 정도로 이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선고가 늦어지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더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면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탄핵 남용도 아니고 또 비상국무회의도 그게 뭐 정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남는 이유는 뭐냐 이게요. 이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길게. 결정장애 현상을 보이는 한두 명이 개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이 예. 아주 핵심을 계속 찌르고 계신데 저는 이게 어디까지는 이건 뇌피셜입니다. 헌재 내부에서 뭐 무슨 얘기하고 가는지 우리가 알 턱이 없죠, 사실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 그런데 사법 카르텔 말씀하셨어요. 네. 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 카르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윤석열은 어차피 안 된다. 뭐 어차피 그 탄핵된다. 뭐 파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 이재명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는 26일 수요일에 먼저 이재명 유죄 판결 때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파면 결정 내리고 이로써 제로베이스에서 대선을 판을 그려봐라. 이렇게 정치권에 주문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설을 만화를 그려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이 사실 알게 모르게 어디 매체에서 누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법부긴 하지만 헌재도 대법원도 근데 엄연히 다른 헌법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저는 오는 26일 판단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처럼 그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유죄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우리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도 잘 그 기사를 썼는데 지금 재판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심 판결이 조목조목 부정당하고 결국 공소장도 변경을 했어요. 공소장 변경은 자기들이 잘못 기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걸로 이 사안으로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재명 발언으로 이재명의 목숨줄을 끊는다, 정치적 생명을 끊는다. 이거 과도한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의 어떤 그런 선택할 권리를 앗아가는 사법부가.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무죄 또는 뭐 정치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미만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또 만약에 판결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거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제청을 한번 해보자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지금 하여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면은 뭐 수구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받게 하는 거죠. 그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것이 과연 이 헌법적으로 맞는지 법률에 그 헌법에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럴 수가 있어요. 실제 헌법재판연구원 중에 한 명이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도 있고 구체적으로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설령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말하자면 차단하는 거 아닌가 제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게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막 흥분을 하던데, 그 만약에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면은 그러면 한정없이 재판은 또 그렇게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 오는 26일에 이재명이 죽는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주 뭐 정말 너무 그 얘기를 확신하고 있잖아요. 반복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마포 지역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는데 뭐 거기 지역위원장 하문경이라고 제가 차마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얘기해놓고 뭘 한다. 그 사람은 아예 그냥 26일날 이재명이 그 재산날인 줄 알고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이거 봐서는 그들은 뭐 유일하게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 이재명 대선 주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약줄들하고 싸운다,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2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장담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쨌든 26일에 이재명 보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28일 다음 주 금요일쯤에 윤석열을 보내면은 제로 베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은 사법 카르텔이 야. 우리의 OK를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까불지 마. 뭐 이런 시그널로 보자면은
맞죠? 제 해석이 맞습니까? 예. 사법 이런 카르텔. 얘기를 예. 내가 국민의힘한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인데. 네. 자, 그 저기 1심 이재명 대표 그 집행유예 판결 나고 네. 그 뒤에 계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렇죠. 11월 중순에 나왔으니까. 아, 지금 그 저 함은경 그 당협위원장 얘기대로라면은 예. 계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납두면 저절로 해결되는데 왜 계엄을 합니까? 그다음에 윤석열이 작년 8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령관들하고 술 처먹으면서 그 저기 현행 사법 체계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재명을. 맞아요. 이러면서 비상조치권이 필요하다. 네. 비상대권. 아니 그게 이제 그 자기가 명태균 또 뭐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의대 정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놈의 판을 한번 갈아엎어 버리자 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 계엄의 욕망을 쌓아갈 때 네. 표면적으로 내세운 거는 이재명 사법 처리가 안 된다. 이걸 갖다가 끄집어들여서 사령관들한테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저기 뭐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사법이 냉철하게 봐가지고 유리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들한테 이게 현실 인식인데 다만 이재명을 악마화해서 제거해야 되겠다는 희망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하고 오인이 돼가지고 섞여버리는 거라고. 이게 지금 동네방네 플랜카드 다 내건 게 그거예요. 그러나 이 계엄의 함수를 잘 우리가 관찰해봤을 때. 저쪽에서도 이재명 사법 처리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한동훈 회고록에도 이 얘기가 나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동훈은 항상 이재명은 이제 저 뭐냐 곧 죽는다 이걸로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예. 책에도 이재명 얘기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 예. 사람인데 윤 대통령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네. 이제 곧 2심 판결이 있는데 왜 지금 계엄 선포해서 시간은 우리 편인데 절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한동훈이 지금까지 예측한 게 맞은 적이 없잖아요. 구속영장 신청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네요. 예. 선거는 다 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 이건 저 국민의힘이 저기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스스로 말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저 들여다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제가 아는 유튜브에 그때 계엄 직후였을 거예요. 거의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확보한 정보라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명태균 건 때문에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그게 뭐 트리거다. 트리거. 예, 네. 역할 했다. 예, 그 실제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원래는 좀 당장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뭐 빨라졌죠. 명태균 건이 이제 드러나면서 예, 큰일 났다. 이 그런 얘기. 말하자면은 네.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공무니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김 여사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윤석열이 그래서 황급히 계엄 선포를 한 것으로 지금 흐름상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거고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 계속 헌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헌재 브리핑 룸에 기자들이 아직 이제 남아 있고요. 아니 저 기자들은 뭘 기다리고 저렇게 출장 혹시나 모를 헌재에 혹시나 긴급 뭐 공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보기 뻗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뻗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저기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예. 이번 주에 윤석열 선고 공지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하고 같이 하는 일 것도 없다. 없다. 그 윤석열 선고 내일도 그 공고가 없느냐? 네. 공고가 아니라 윤석열 선고 내일도 없느냐? 이번 주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참 이제 보도되고 이제 알려졌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헌재 상황을 저희가 계속 주시를 좀 해 보겠고요. 이따가 5시 30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계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이 현장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